예. 이재명 지사 독주의 여당 경선 연기론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잘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지키면서 여권 내 독주 체제를 지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일부이긴 한데 의미심장한 제안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관련 영상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높은 지지도는 침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야당 각각 목소리 좀 들어봤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28대 13대 13 여론조사 차기 대선 주자 보면 이재명 지사의 공고함은 저희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현재로서는 일단 앞서 나가는 거는 뭐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란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이 진짜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또 하던 사업을 문을 닫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정부의 어떤 의존, 정부의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을 이재명 지사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소득이라는 것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제 그런 면이 좀 자유스럽고 지금 뭐 사실은 당대표인 이낙연 지사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낙연 대표요. 네, 예.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대선은 1년 남았습니다. 대선 1년이라는 것은 뭐 지지도가 수십 번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가 현재 국민적 정서를 타고 있다. 이런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짚어보려고 한 주제 핵심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기 좀 화면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 여당에서도 대통령 후보 선출은 대선 전 180일 전,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해야 된다. 이게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문 일각 일부에서는 4월 보궐선거, 5월 전당대회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대선 준비 기간이 없어서 후보자 선출을 대선 120일 전으로 미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선 연기론이 나온 것 같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실제로 경선 연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본인들의 실책으로 단체장 제복을 하게 되면 후보 안 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원 바꿔서 후보 다 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당원을 존중한다고 말하겠지만 막상 이 경선 분위기가 닥치게 되면 특히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진영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 대항마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 보면 새로운 제3 후보로 옹립해서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180일 전 그러면 올해 9월에 경선 후보가 결정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로 차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본인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알려지고 있고요. 친문 진영에서는 이대로 이낙연 대표로 안 된다면 누군가 또 다른 그게 정세균 총리가 되었건 제3의 인물이 되었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친문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9월에 결정나면 달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제가 강조한 것처럼. 예. 그러다 보니 이걸 2달 정도 미뤄서 이재명 대항마를 키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장 재보궐이 끝나고 나면 경선 연기론 저는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지만 이미 한번 당원 당규를 바꿔서 재보궐의 후보를 출마시킨 전례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원만 유독 고지고대로 지킬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최상호 부대변인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도 뭐 논의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 경선 연기론 사실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 여론은 좀 미뤄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 공부 덜 했으니 시험 날짜 미루자는 것이냐. 이 경선 일정 흔드는 순간 당의 내전이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심을 앞둔 김경수 지사를 위해서 미루자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뭐 의혹 제기에도 동의를 좀 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양측에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물밑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뭐 본인이 실명을 밝힌다거나 드러내놓고 하는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대선 경선과 관련돼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룰 같은 것들은 항상 그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람 측에서 이렇게 익명 보도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요구가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반영돼서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변경했다가는 굉장히 극한적인 어떤 당내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변경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또 이제 후단협 어떤 트라우마도 좀 있기 때문에 후단협이란 건 후보 단일화. 협의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후보가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 협의를 진행했던 그때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룰을 누군가의 특정 후보를 고려해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마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 나온 이런 경선 연기론. 글쎄요, 뭐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가 좀 이어지니까 여권 내에서는 이런 집중 견제의 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지사를 겨냥했던 목소리 저희가 화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노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그 방법으로는 역시 기본소득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세금으로 1년에 받아 거두는 돈이 300조쯤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금의 2배를 걷어야 한다는 얘기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감당하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낙연 대표야 이재명 지사의 대척점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구정처장 최근에 좀 많이 이재명 지사 때리게 나선 게 임종석 전 실장이거든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비판 대열에 가세한 임종석 전 실장 행보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일단 차기 대선 레이스에 일단 등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등판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차기 대선 레이스에 뛸 수 있다, 나도 있다라는 것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등판한 시기가 이재명 지사가 뜨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좀 하향세로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다시 반등해서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을 것 같았으면 임종석 실장이 쉽게 등판하지 않았을 텐데 이낙연 대표가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내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겹치거든요. DJ의 정치적 자산을 승계하겠다라는 것도 비슷하고요. 전남 장흥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대망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 친문 문재인 정부 2.0을 계승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 구조로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의 어떤 대체제로서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재명 지사 때리기를 통해서 자신도 어떤 차기 주자 반열에 오르고 있는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부 여당 내부에서 불거진 여권의 대선 경선 연기론 얘기까지 저희가 사실관계까지 하나 확인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도 정치권 이슈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목소리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볼까요? 학교 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출장 정지뿐 아니라 배국에서 영구 퇴출하라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은 무슨 문준영 씨 스토커냐. 검사 때 유서재필 조작 사과부터 하시죠. 라는 얘기를 주신 분도 있고요. 네. 대통령 아들이면 자기보다 힘든 사람한테 그 기회를 돌아갈수록 하는 게 예의다. 문준영 씨 관련 댓글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당하게 해야지. 사표 안 받은 대법원장 잘못 하나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보겠습니다. 예. 우리 법, 국제인권법 연구에 모두 해체하라. 법원에 왜 이런 단체가 필요하냐는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된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차례로 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오늘 또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미국에 증시 상장한 쿠팡 얘기,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진보운동가 백기환 씨가 창년 89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는
얘기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차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정치권 이슈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